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로렌스 소년. 조 어딨어? 매그는 다락방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서 큰 소리로 조를 불렀다. 여기야! 위에서 조의 쉰 목소리가 들려와 매그가 뛰어 올라가 보니 조는 햇살이 가득히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에서 다 망가진 세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몸에는 손으로 뜬 망토를 둘둘 감고 한 손에는 사과를 든 채 레드 그리프가의 상속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은 조가 좋아하는 은신처였다. 대여섯 개의 사과와 재미있는 책을 안고 이곳에 틀어박혀 있으면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아 정적을 즐길 수 있었고 그 주변에 사는 쥐들과 정답게 사귈 수 있는 것이 조는 즐거웠다. 조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무슨 일이냐는 듯이 언니를 쳐다본다. 멋진 일이야. 이것 봐. 미세스 가디나로부터 내일 밤 파티에 오라는 정식 초대장이 왔어. 매그는 그 귀중한 종이 쪽지를 흔들어 보이며 멋진 뉴스를 전했다. 그리고는 소녀답게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그 초청장을 읽었다. 새해 전야의 조촐한 파티에 미스 마치와 미스 조세핀을 초대합니다. 미스 가디나. 어때? 엄마도 허락하셨어. 문제는 뭘 입고 가느냐야.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포플린밖에 없으니까. 조는 입 가득히 사과를 깨물며 말했다. 비단 옷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매그는 한숨을 쉬었다. 저 포플린 틀림없이 비단으로 보일 거야. 매그 것은 새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깜빡 잊고 있었어. 어떡하지? 내 것은 태운 자국이 있는데. 하는 수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돼. 등이 보이지 않도록. 난 리본을 살 테야. 엄마가 진주 브로치를 빌려주신댔어. 새 무도회는 멋지겠다. 장갑도 낄만해. 내 것은 얼룩이 형편없으니까 장갑 없이 그냥 갈래. 새로 살 형편도 못 되고. 조는 워낙 이런 일에는 무관심한 성격이다. 어머, 장갑은 절대로 필요해. 그럼 나 너하고 같이 안 갈래. 매그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끼지 않고 가면 나까지 수치를 당해. 그럼 난 안 가기로 하지. 엄마한테 새 것을 조를 수도 없지. 굉장히 비싸니까. 어떻게 잘 손질하면 안 될까?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될까? 그러면 얼룩도 안 보일 테니까. 좋은 생각이 있어. 언니 것을 한 짝씩 끼고 내 걸 한 짝씩 쥐고 있는 거야. 어때? 조의 손은 크니까 내 것은 늘어나 버려. 그럼 나 그냥 갈래. 남이 뭐라던 난 아무렇지도 않아. 조는 짜증이 나는 듯이 꽥 소리를 지르고는 책을 집어들었다. 그래, 그럼 빌려줄게. 하지만 제발 더럽히지 말아줘. 그리고 얌전히 행동해. 뒷짐을 지거나 가만히 노려보거나 이거 신난다고 말하거나 하지 마라. 염려 말 것. 최대한 새침대기가 될 테니까 어서 가서 답장이나 써. 난 이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하니까. 금음날 밤이 되자 두 자매는 파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아래 두 자매는 조수 역할을 했다. 화장이랄 것도 없는 화장이었지만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내리고 웃고 떠들며 법석을 피운다. 타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매그가 이마에서 뺨에 걸쳐 두세 가닥의 곱슬머리를 늘어뜨리고 싶어하자 조는 종이로 감은 머리카락을 두 개의 부젓가락으로 지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연기가 많이 날까? 침대에 앉아 보고 있던 베스가 물었다. 습기가 마르느라고 그래. 조는 태연했다. 냄새야. 새털이 타는 것 같아. 자기의 타고난
아름다운 곱슬머리를 자랑스럽게 만지면서 에이미도 말했다. 자, 이제 됐어. 이 종이를 풀면 귀여운 컬이 구름처럼 가볍게 나타날 거야. 조는 부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그러나 분명히 종이는 풀었지만 구름처럼 가벼운 컬은 나타나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종이와 함께 떨어져 나와 버린 것이다. 깜짝 놀란 미용사는 희생자 앞에 화장대에 조그맣게 타서 오그라진 머리카락을 놓았다. 어머, 어떻게 된 거니? 너무했다. 너무했어. 어떡하나? 못 가. 머리가 이래가지고는. 이마에 오글오글 타다 남은 머리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며 매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또 실패했어. 도대체가 나에게 부탁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부젓가락이 너무 타올랐었나 봐. 조는 가엾게도 신음하듯 중얼거리며 후회의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그 을은 조그만 핫케이크 같은 자네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그저 살짝 탔을 뿐인데 뭘. 리본을 살짝 매면 전혀 안 보이겠어. 에이미가 위로하듯이 제안을 했다. 괜히 머리 모양을 내려다가 벌을 받았어. 자연 그대로 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매그는 어지간히도 속이 상하는지 자학적인 말까지 덧붙였다. 정말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었는데 하지만 금방 자랄 거야. 베스는 살짝 다가가 키스하며 털 깎인 아기 양을 위로했다. 그 뒤에도 다소 착오가 있기는 했지만 모두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는 온 가족이 매달려 조의 머리를 닦고 옷을 갈아입혔다. 간소한 옷이기는 했지만 두 사람 다 썩 잘 어울려서 아름다웠다. 매그는 은빛 광택이 나는 다갈색 옷에다 초록빛 넓은 띠를 메고 기세는 레이스의 프릴에 진주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조는 밤색의 남자용 같은 빳빳한 흰 삼배의 깃이 달려있는 옷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유일한 액세서리로 꽂고 있었다. 두 사람 다 한쪽에만 고급품인 얇은 장갑을 끼고 얼룩진 장갑은 다른 손에 쥐었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나 세련되게 라는 목표에 맞게 훌륭한 옷차림이었다. 매그의 하이힐은 꼭 재어서 발이 몹시 아팠지만 그녀는 참았고 조의 머리에 수없이 꽂힌 헤어핀은 머리를 찌르는 듯 아파 조는 그리 유쾌한 심정이 못 되었다. 하지만 둘 다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두 자매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집을 나서자 마치 부인은 말했다. 얘들아, 손수건은 깨끗한 걸로 챙겼니? 그럼요. 매그는 향수까지 뿌렸어요. 조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웃으면서 덧붙였다. 엄마는 아마 우리가 지진에 쫓길 때도 저럴 거야. 그건 엄마의 귀족적인 취미야. 숙녀의 조건은 고운 신발과 장갑, 그리고 손수건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매그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귀족적인 취미를 갖고 있었다. 알겠니, 조? 태운 자국을 보이지 않도록 해. 가디나 댁의 화장실에서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며 매그는 다짐하듯 말했다. 아무래도 잊어버릴 것 같아. 난 항상 뭔가 실수를 하거든. 매그가 이상하다 싶으면 잉크해줘. 깃을 쓱 잡아당기고 머리를 빗으며 조가 말했다. 어머, 윙크는 숙녀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자. 안 돼라는 의미로 눈을 치켜뜰게. 그리고 좋아라는 의미로는 살짝 고개를 끄덕일게. 자, 허리를 쭉 펴고 쟁걸음으로 걷는 거야. 누구를 소개받아도 악수를 하면 안 돼요. 예의에 어긋나. 그 예의란 것을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난 평생 걸려도 못 배우겠다. 아, 저 음악 신나는데? 두 사람은
좀처럼 파티에 나갈 일이 없었으므로 다소 두근거렸지만 당당하게 홀로 갔다. 오늘 밤은 극히 소박한 모임이었지만 두 자매에게만은 화려한 파티였다. 가디나 부인은 두 사람을 상냥하게 맞이하며 6명의 딸 중에서도 제일 맏딸에게 두 사람을 안내하도록 했다. 매그는 사리와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곧 친해졌지만 조는 그렇지 못했다. 혼자 떨어져서 태운 자국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벽을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이 꽃밭에 뛰어든 망아지 마냥 어색하기만 했다. 한쪽에서는 씩씩한 소년들이 5-6명 모여서 스케이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스케이트는 조에게 삶의 보람 중 하나일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라 그쪽에 끼어들고 싶어 좀이 쑤셨다. 때문에 그 신호를 매그에게 보냈더니 매그의 눈썹이 깜짝 놀랄 만큼 치켜져서 조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매그는 곧 댄스 신청을 받아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매그는 춤을 추며 사뿐히 움직였기 때문에 생긋 웃으면서도 조이는 신발의 아픔을 꾹 참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다. 조는 붉은 머리에 덩치 큰 청년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댄스 신청을 받아서는 큰일이다 싶어 커튼 뒤에 오목한 곳으로 뛰어들어 그 틈새로 내다보며 혼자 즐기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조가 안으로 뛰어든 순간 자칫 로렌스 댁의 도련님과 정면 충돌을 할 뻔했다. 어머,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조는 당황해서 뛰어들 때와 같은 속도로 다시 뛰어나가려 했다. 하지만 소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방해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난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쑥스러워서 들어왔지요. 나도요. 같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네. 소녀는 푹 하고 웃었다. 고양이를 가져갔을 때 마구 짓거리던 조가 오늘은 괜히 의젓한 척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우스웠다. 그래서 조도 마음이 편해져 같이 웃고 나니 당장의 조답게 개방적인 태도가 되었다. 크리스마스 선물 굉장히 기뻤어요. 할아버지가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제안한 거죠? 미스 마치 댁의 고양이는 잘 있습니까? 정중하게 물었으나 소년의 눈은 장난스럽게 빛났다. 네, 미스터 로렌스. 하지만 미스 마치가 아니에요. 난 그저 조예요. 나도 그냥 로리예요. 로리 로렌스. 어머, 무슨 이름이 그래요? 사실은 데오도르인데 싫어서 그래요. 나도 내 이름이 싫어요. 조세핀 하는 것보다는 조가 좋아요. 당신은 파티 좋아하나요?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조금은. 외국에 오래가 있어서 익숙치 못해요. 외국? 조는 외쳤다. 얘기해줘요. 여행 얘기 굉장히 좋아해요. 로리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몰랐으나 조의 계속적인 질문에 답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야기가 되었다. 베베, 스위스의 도시의 학교 생활. 그 학교에서는 모자를 쓰지 않고 호수엔 전용 보트가 출비하고 휴일에는 선생을 따라 스위스를 도보 여행한 얘기들을 했다. 아, 멋져. 조는 감탄했다. 프랑스에서도 살았어요? 작년 겨울은 파리에서 지냈는데. 프랑스 말 알아요? 베베의 학교에서는 프랑스 말만 썼어요. 뭔가 한마디 해봐요. 게르논, 아세떼, 지울르, 마드모아젤, 온레, 판토프, 레조리. 로리는 술술 말했다. 아, 멋져. 이런 말이죠? 저 아름다운 신발의 이 아가씨는 누굽니까?
그렇죠. 마드모아젤, 우리 언니예요. 예뻐요? 네, 독일 처녀처럼 생기 발랄하고 은근하고. 조는 이 소년다운 찬사를 듣고 기쁨에 뺨을 빛냈다. 조는 이 이웃집 소년이 썩 마음에 들었다. 남자 형제가 없고 사촌들 중에도 드물었기 때문에 남자란 이 자매들에게 있어서 전혀 미지의 존재였다.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 갈색 살결, 크고 검은 눈, 모양 좋은 코, 가지런한 치아, 손발은 조그맣고 키는 큰 편이고 남자아이 치고는 예의 바르고 무척 재미있는 사람. 나이는 몇 살일까? 곧 대학에 진학하죠. 공부벌레? 아니, 상당히 공부에 열중하는 편이죠. 공부벌레란 실언에 조 자신도 얼굴이 붉어졌다. 로리도 웃었다. 아직 1, 2년 뒤의 일이에요. 나이가 더 먹기까지는 어차피 못 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15은 됐죠. 조는 속으로 17쯤 됐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소년을 쳐다봤다. 4달로 15이 됩니다. 대학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난 싫어요. 죽자 살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빈둥거리거나 둘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럼 뭘 좋아해요?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조는 그가 말한 하고 싶은 일이란 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도 굳었기 때문에 화제를 바꾸고는 자연스럽게 발로 박자를 짚으며 말했다. 옆방에 있는 피아노 멋지더군요. 당신 가서 쳐보지 않겠어요? 만일 당신이 같이 가주신다면. 소녀는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그런데 그게 곤란해요. 매그와 약속했기 때문에. 실은 조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실은 뭡니까? 로리는 호기심이 생기는 모양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저 돌아서서 난로를 쬐다가 옷을 태웠어요. 이봐요. 그럴듯하게 감추기는 했으나 역시 눈에 띄어요. 그래서 매그가 움직이지 말랬어요. 남이 보고 웃는다고요. 그러나 로리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번쩍 들고 말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같이 여기서 나갑시다. 조는 기꺼이 그를 따라 나왔다. 그리고 자기 파트너가 한 짝뿐인 진죽빛의 장갑을 쳐다보자 자기도 좋은 것이 한 켤레 있었으면 했다. 음악이 끝나자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로리는 하이델베르크의 학생 축제 얘기를 해주었다. 그때 매그가 찾아와 조에게 손짓하길래 휴게실로 따라 들어갔더니 매그는 자신의 발을 잡고 파랗게 질려 있었다. 발목이 삐었나 봐. 저 하이힐이 말썽이야. 집에 어떻게 가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쨌든 마차를 부르거나 이 집에서 자거나 둘 중에 하나야. 언니의 발목을 주무르며 조가 말했다. 마차는 비싸서 안 돼. 그리고 누가 부르러 가니? 내가 가지 뭘. 얘 9시가 넘었어. 이집트처럼 캄캄한 밤에 그 먼 데를 어떻게 가니? 한나가 오면 어떻게든 해봐야지. 로리한테 부탁해볼까? 천만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 덧신하고 커피 좀 가져다 줄래? 나 피곤해서 숨도 못 쉬겠어. 이리하여 매그는 덧신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여 소파에 기대어 쉬고 조는 온 집안을 이리저리 헤매다 간신히 식당을 찾았다. 사람들을 비집고 문제의 커피를 획득하기는 했으나 엎질러서 드레스 앞자락이 뒷부분에 태운 자국만큼이나 큰 얼룩을 만들고 말았다.
어머, 난 어쩜 이렇게도 덜렁거릴까? 조는 당황하고 급한 나머지 매그에게서 빌린 장갑으로 쓱쓱 닦아버렸다. 왜 그러십니까? 친절하게 묻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보니 한 손에 커피잔과 한 손에 아이스크림 쟁반을 든 로리가 서 있었다. 매그가 피곤해하기에 커피를 갖다 주려다 누구와 부딪혀서 이 꼴이에요. 조는 얼룩진 치맛자락과 커피 빛깔로 물든 장갑을 보며 말했다. 저런, 지금 이걸 누구에게 줄까 하던 참이에요. 언니한테 가져가도 좋을까요? 어머, 고마워요. 내가 안내할게요. 내가 들고 갔으면 좋겠지만 또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조가 앞서서 걸었다. 로리는 숙녀를 대하는 데는 익숙한 듯이 조그만 탁자를 매그 앞으로 옮겨놓고 커피를 전해준 뒤 조를 위해서도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었다. 마침 지나가다 들린 두세 사람과 재미있게 어울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나가 나타났다. 매그는 발목이 아픈 것도 있고 일어났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조에게 매달렸다. 쉿, 아무 소리 하지 마. 하고 조에게 속삭이고 매그는 당황스레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삐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2층으로 준비하러 올라갔다. 2층의 준비실에서는 한나의 잔소리에 매그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조는 어찌해야 좋을지 막연했으나 아무래도 자기가 처리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살짝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내려 사환을 보고 마차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우연히 이 말을 들은 로리가 달려와 마침 자기네 마차가 왔으니 그걸 사용하라고 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 벌써 가려고요? 조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나 그의 호의를 받아들여야 좋을지 염려되었다. 난 항상 일찍 돌아갑니다. 자, 대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밖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이것으로 다행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한나는 고양이처럼 비가 질색이었으므로 세 사람은 호화스러운 마차에서 여유로운 흔들림을 즐기며 벼락 출세를 한 듯한 기분으로 집을 향해 떠났다. 로리가 마부 옆자리에 앉아주었기 때문에 매그는 아픈 발을 편히 한 채 조와 함께 파티 얘기를 제잘댔다. 난 굉장히 즐거웠어. 매그는? 머리를 득득 긁어올리며 느긋한 마음으로 조가 물었다. 나도 발목이 삐기 전까지는 즐거웠어. 사리의 친구인 애니 모차트가 어쩐 일인지 나한테 완전히 열중해서 다음에 사리와 같이 자기 집에 와서 일주일 묵어가랬어. 사리는 봄에 간대. 오페라가 상연될 때 멋지지 않니? 엄마의 허락이 나야겠지만. 매그는 그걸 생각하자 갑자기 힘이 솟는 모양이었다. 언니는 빨간 머리의 남자와 같이 있었지. 난 그 사람을 보고 달아났었는데 어땠어? 좋은 사람이야? 그럼 정확히 말하자면 빨간 머리가 아니야. 다갈색이야.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마치 발작을 일으킨 메뚜기 같더라. 로리와 같이 웃어버렸어. 들렸나? 아니, 하지만 그건 실례야. 너희들 그런데 숨어서 뭐 했니? 조는 자기의 모험담을 모조리 털어놓았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미 집에 닿았으므로 로리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아무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는 동시에 조그만 나이트캡 2개가 베개에서 쑥 솟아오르더니 반은 잠꼬대 같은 두 동생의 소리가 들렸다. 파티 얘기해줘. 전부. 매그의 말을 빌리자면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조는 동생들을 위해 봉봉을 슬쩍 숨겨가지고 왔었다. 그날 밤에 가장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후 두 동생은 곧 잠이 들었다. 파티에서 편하게 마차로 집에 오고 집에서는 이렇게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앉아 남에게 시중을 들게 하다니 오늘 난 정말로 기부인이 된 느낌이야. 매그는 조의 간호로 스포를 하고 머리를 풀어 빗으면서 감격스런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진짜 기부인이라도 우리만큼 즐겁지는 않을걸? 머리는 타고 옷은 낡았고 장갑은 한 짝씩, 자칫하면 발목이라 삐는 작은 신발,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말이야. 조의 말이 맞았다.